우!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리딩 투자증권에서 이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그리고 미들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는 유성만 애널리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매경에서 방송을 같이 했었는데 예. 회사를 옮기셨더라고요. 아, 예. 네. 제가 전 직장에 다니다가 잠깐 엔터 업종에서 전략기획 본부장 좀 하다가 오. 다시 보니까 저는 이 증권업 애널리스트가 천직이라 생각을 해서 올해 4월부터 다시 리딩 증권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와서는 기존에 했던 거는 엔터, 레저, 미디어 업종이었는데 이제는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를 제가 좀 깨닫고 거기에 게임 업종도 추가하고 해서 메타버스 그리고 NFT를 비롯한 블록체인 그 외 미들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쓰신 리포트가 시장에서 아주 잘 네. 먹혀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뭐 저도 운도 좋았고 같은 네.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랑 NFT 바람이 불면서 제가 맡은 섹터가 너무 핫하고 또 새로워져서 제가 작성한 레포트도 반응이 좋고 관심도 많았어서 네.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옥 얘기부터 예. 할게요. 아, 이게 지옥이 평은 좋은데 예. 결국에는 관련주들이 다 지옥으로 갔다 이런 기사가 아. 너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게 지옥이 일단 뭐 내용도 재밌고 글로벌 1등도 했는데 오징어 게임이 그때 추석 연휴 때 1등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빠른 투자자분들이 그럼 그 다음 넷플릭스향 드라마 뭐냐 지옥이다 그래서 제이 콘텐츠를 먼저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주가가 이미 지옥 방영하기 전까지 너무 많이 올라 버려서 흔히 말하는 좀 세런도 주스 이런 식으로 정작 지옥 1등하고 나니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옥뿐만 아니라 뭐 관련된 뭐 덱스터나 이런 다른 미디어 업종인 뉴 이런 것도 많이 조정을 받았고 또 생각지도 않게 거기에서 여주인공 같은 역할을 하신 김현주 씨가 소속된 또 IOK 이런 데는 갑자기 뭐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너무 알려진 것보다도 잘 모르시는 걸 한번 빨리 찾으셔서 하는 게 주가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반영이 됐고 예, 선반영 됐습니다. 오히려 딱 개봉한 날 이거는 팔았었어야 되는 약간 그런 섹터가 돼버렸어요. 예, 그쵸? 근데 전 그런 게 제이 콘텐츠리가 물론 지옥은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내년에도 우리나라 미디어 콘텐츠 업체 중에 가장 많이 글로벌 OTT 쪽으로 그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지옥으로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앞으로 이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이 콘텐츠리뿐만 아니라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글로벌 OTT향 콘텐츠 공급 일정과 개봉 일정 그리고 흥행 성적을 보시고 좀 그런 걸 꼼꼼히 체크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덱스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덱스터도 커버한 예. 종목이더라고요. 예. 이거는 뭐 올해 하반기 거의 넘사벽의 종목이 돼가지고 최근에 주가 조정이 나오니까 오히려 좀 없으셨던 분들은 담아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져가지고 포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일단 덱스터의 포인트는 3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특수기술 VFX 이건데요. 원래 이게 처음 만들 때는 영화 같은데 특수기술이었다가 그 다음에 뭐 게임, 시네마틱, 뭐 광고 이랬는데 최근에 그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그 오징어 게임에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컨텐츠 수급의 절반을 한국 시장에서 수급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했던 지옥 같은 것도 점점 넷플릭스건 디즈니 플러스건 뭐 애플 TV건 HBO건 점점 공급이 될 텐데 공급 편수도 늘어나지만 그 작품에 들어가는 특수 기술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VFX 그리고 음향 보정, 색감 보정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본질적으로 수혜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원천 IP 확대인데 원래 이 덱스터가 특수 기술도 하지만 매년 블록버스터 영화 하나씩 만들었어요. 예전에 아시겠지만 신과 함께 원투 예,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모가디슈 예, 이것도 여기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원래 하던 블록버스터급 대장 영화도 하나 이상 2개 정도 만들고 그리고 다른 곳과 같이 JV 형식으로 드라마까지도 만듭니다. OTT향. 그러니까 여기도 단순히 특수기술을 넘어서 우리도 원천 IP를 확보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매년 영화 한두 편에 드라마 한두 편까지 해서 원천 IP 확보 전략 이게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여기가 올해 크레마 월드와이드라고 광고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매출이 나던 회사에서 실적이 새로 붙고, 그리고 여기가 경기도 파주 쪽에 버추얼 스튜디오를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으로 메타버스 할 때 각종 VR, AR, 그리고 MR, 그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혼합현실 관련된 실감 있는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 버추얼 휴먼 아시죠? 네. 예, 가상 연예인 이런 거 만들 때도 이런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실물 사진을 찍으면 가상 인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덱스터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와는 결국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특수기술 이런 거는 메타버스 관련된 콘텐츠 만들 때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다 후작업이잖아요. 예, 근데 네. 이게 기존에는 뭔가 콘텐츠 만들면 그 뒤에 후작업으로 특수기술 입히는 건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메타버스화가 되면은 컨텐츠 제작 단계, 그러니까 선 작업 단계부터 덱스터와 같은 이런 특수 기술 회사들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특수 기술을 입히고 음향, 색감, 그리고 가상 인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작품 만들도 뭐 예전에는 예산이 100이 들어가면 그 중에 10만 차지했던 게 이제는 30, 40, 50 이렇게 차지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수혜도 있고 또 확장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특히나 덱스터는 우리나라 이쪽 기술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1등 회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에 주가가 좋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예. 근데요, 그랬어요. 네. 제가 레포트 쓸 때도 2만 원 좀 넘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높은 데 쓰세요? 저희 회사 아침에 때도 그랬는데, 그 후로도 2배가 또 올랐거든요. 근데 전 그래요. 비록 지금 이제 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오지만, 메타버스 시대는 분명히 다가오는 현실이고, 거기에는 이런 기술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지나다 보면, 아유, 그때라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예.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예. 미국의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결국에는 되는 회사다. 그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예. 아니, 그 지옥이 웹툰을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웹툰이 예. 원작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웹툰 관련주는 안 움직이나? 직접적인 IP가 되는 회사가 없어서 그런 건가? 예, 그러니까 그게 있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IP를 가진 회사를 CP사라고 합니다. 컨텐츠 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요거 자체만으로 상장돼 있는 것보다도 상장돼 있는 회사 밑에 자회사로 엮여 있습니다. 제가 쓴 것 중에 뭐 대원미디어다 그래서 그 밑에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있는데,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도 만드는데 거긴 조금 어린이용, 예, 어린이용 회사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기대되는 게 아머드 사우루스라고 해서 왜 공룡이 나오면 그게 합체되는, 예, 그것도 글로벌 OTT에도 판매가 되고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웹툰에서도 분명 기대가 있는데, 아직 좀 주가 측면에서는 요 원천 만화를 가진 회사 자체가 상장돼 있는 건 아직은 없어서, 그러니까 상장된 회사의 자회사나 관계사, 지분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아니, 미디어 콘텐츠가 최근에 엄청 핫했는데 예. 웹툰이 올해 상반기에는 괜찮았던 걸로 예. 아는데 하반기에 좀 많이 죽어 있어가지고 예.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섹터를 또 엔터 쪽도 예. 하셨잖아요. 엔터는 그 중에서 탑픽은 이런. 제가 원체 친한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질문입니다. 아, 그래요? 탑픽 힘들어요? 근데 전 그래요. 엔터는요. 탑픽이라기보다도 다 좋은 게 이미 메타버스 시대에 원천 IP도 있고 NFT도 발행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예전과 똑같이 콘서트나 팬미팅 가합니다.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드 사태 이후로 중국도 못 갔는데 그것도 이제 정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하이브건, SM, YG, JYP, 뭐 큐브, FNC, 저는 모든 엔터사들이 실적 자체도 거의 오프라인 실적이 붙어서 40~50% 이상 좋아지면서 이런 메타버스 NFT랑도 엮이기 때문에 이 엔터는요, 무엇보다 우리가 글로벌 1등이지 않습니까? K-팝은. 예, 그러고 절대 남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모든 산업, 뭐 IT, 뭐 조선, 자동차 다 중국이 베껴가는데 유일하게 못 베끼는 게 엔터입니다. 하다못해 게임도 중국은 잘 만드는데 엔터는 직접 우리가 몸으로 하고 어릴 때부터 연습생하고 막 열몇 시간 합숙하고 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한테 빼앗길 염려도 없을 뿐더러 저는 앞으로 엔터 업종은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 내후년, 몇 년 동안 계속 좋을 겁니다. 전 그래서 꼭 갑자기 뭐 어떤 특정 엔터사의 메인 가수가 컴백을 한다던가 아니면 신인이 데뷔했는데 반응이 좀 기대 이상이던가 그러면 그 종목을 사시면 되지. 저는 엔터에 대해서는 그냥 모든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시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야, 그냥 취향껏 고르라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엔터는 취향입니다. 다른 거는 뭐 IT나 자동차나 이거는 분명히 이건 좋고 나쁘다가 있는데 엔터는 제가 제일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좋은데 이 가수가 예, 잘 나가요. 다른 분들은 아니 왜요? 그러니까 예, 이건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러면 예. 어떤 그룹 좋아하세요? 예? 용건님. 저요? 저는 아무래도 남자이기 때문에 네. 뭐 저는 블랙핑크나 아, 트와이스 저는 여자아이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예, 예. 걸그룹 보고 예, 저는 걸그룹을 좋아합니다. 약간 투자하는 예. 개념인 거고 예. 우리는 보이그룹 예, 보고. 근데 참고로 엔터사의 수익에는 보이그룹이 훨씬 큽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결국 엔터를 보시고 소비하시는 분들은 여성 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이그룹이 제일 훨씬 더 수익 창출에는 큰 기여가 됩니다. 예. 근데 약간 요즘 걸그룹은 트와이스, 블랙핑크, 에스파 이렇게 뚜렷한 기업들이 있는데 예. 보이그룹은 방탄소년단 외에 예. 딱 떠오르는 게 NCT. 예. NCT이기도 한데 NCT가 방탄소년단만큼 커지진 않았잖아. 예. 그래서 근데 인기가 엄청 많은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히는요. NCT 도? BTS는 꼭 보이그룹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넘사벽. 아, 아, 전 연령층 좋아해서.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BTS는 이제 단순 가수를 넘어서 과거 이제 비틀즈나 마이클 잭슨 같은 그런 요 밴 위에 있으신 분들이고 NCT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게 과거 SM의 대표적인 보이그룹이 엑소였잖아요. 네. 이제 엑소의 빈자리를 거의 다 메꿨습니다. NCT가. 예. 그래서 아직도 좀 관심을 좀 안 가지신 분들이 아니 SM은 엑소 땐 괜찮은데 엑소 대부분 군대 가니까 보이그룹 없는 거 아니야 하는데 단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 동원 명수가 아직 과거 엑소 한 만큼 못 보여준 것 뿐이지 코로나 정상화되고 내년부터 콘서트를 하게 되면 과거 엑소가 했던 것만큼 콘서트 동원 모객 어찌 보면 이제 K-팝이 글로벌화 돼서 과거 엑소가 모았던 것 그 이상으로 오. 예, 관객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NCT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JYP랑 YG는 좀 아직이죠. 보이그룹은. 예, 올라오고는 있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하이브에도요. 지금은 BTS지만 그때도 TXT? TXT도 TXT도 나 몰라. 처음 들어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고 있습니다. 예. 투모로우투게더. 아, 또 BTS를 뒤이을 그룹이 있어요? 또 인수한 것 중에 세븐틴이라고. 예. 그러니까 세븐틴이 원래는 비상장 회사였다가 하이브에 인수돼서 좀 흔히 말하는 마케팅이나 그런 것 뿐이지 10대들이나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요. 맞아요. 국내 아이돌 중에 BTS 가문에 앨범 판매량 2등이 세븐틴입니다. 오, 진짜. 예. 예. 단지 그런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정말 막 글로벌 투어하고 일본 돈 막 매진시키고 그랬으면 막 네스트는 그런데 일단 같은 BTS가 너무나 대단하고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요 두 그룹 NCT, 세븐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우, 재밌네, 재밌네. 가수 이름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부승관. 알아. 그 아줌마 같은 애. 취소해. 취소할게요. 죄송합니다. 세븐틴 팬분들. 부승관 네. 너무 재밌어. 맞아. 예. 이것만 딱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원체 뭐 BTS건 엑소건 아니면 뭐 빅뱅이건 대단하지만 이제 차세대는 NCT, 세븐틴 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모르셨던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길 네. 바라겠고요. 저희가 1편은 미디어 콘텐츠 엔터를 다뤘고 2편에서는 메타버스와 NFT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2편으로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뿅! 뿅.